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로그인은 다 하실 줄 아시죠? 본인 코드 다 아시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고객 동의를 하셔야 돼요. 고객 동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LMS가 있고 종이로 출력을 해서 팩스를 넣는 방법.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우리가 종이로 출력을 했을 때는 보장 분석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이 안 돼. 나는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정보를 내가 종이로 봐서 뭔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안 나와, 이게 종이가. 안 나오시고 LMS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건 출력을 해서 보장 분석을 종이로 보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LMS나 이제 팩스를 동의를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엔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고객 등록을 하셔야겠죠. 자, 고객 등록을 하시려면, 자, 여기 화면, 여기 위에 보시면 사람 모양 있죠? 플러스, 고객 등록, 얘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주민번호를 찍을 수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그 밑에 주소 입력하시고, 그 옆에 휴대전화 저장하시고, 직업을 필수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직업이 위험 등급으로 나눠져서 1, 2, 3등급 이렇게 나눠지시잖아요. 예, 그 직업을 꼭 넣어주셔야 설계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담보가 있고 또 보장 금액이 또 적어지는 담보가 있고 많아지는 담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까지는 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그 모집 경로 있잖아요. 요거는 뭐 소개로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 작성이 되셨으면 저장까지.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아마 뜨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하셔야 뭐 보장 분석도 되고 뭐 설계도 요청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장 이거는 이제 로그인 화면이신 거고 이제 두 번째 장은 이제 동의했던 거 LMS로 할 거냐 아니면 종이로 할 거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신 거고요. 자, 여기 뒤에 넘기시면 가입 설계 예, 그 뒤에 거 요 화면 요 종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장기 가입 설계라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품이 쭉 나오거든요. 오늘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품을 일반 기본 표준형 상품이 있고 간편 상품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를 할지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 사람의 정보만 있는데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안 아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여기 간편보험 시뮬레이션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죠. 그러면 피보험자 주민번호 여기서 돋보기를 눌러주시고요. 고객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지사장님 여기 또 돼 있는 분 있으세요? 네? 고객명 아무나 뭐 누를 사람 있으세요? 검색할 사람? 제 거는 아니, 아니요. 제거 등록 안 하셨잖아요. 이거 제 건데. 코드가.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장에서 들어가서 있는 사람 그러면 아무나 네, 아무나? 것 같은데. 누구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보장에서 들어가서 동의되어 있는 사람. 고수정. 고수정? 네, 고수정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돋보기를 눌러주시고 고객명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고수정. 안 나오네요. 등록을 안 했나 보다. 동의만 했나 보다. 아예 안 뜨는데요? 했는데? 고객 등록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동의만 돼 있어도 돼요. 그래? 여기다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김가전. 그럼 김가전님을 한번 해볼게요. 조회 권한이 없대요. 근데 저도 지금 동의 받은 분 지금 해보는데 음. 계속 조회 권한이 없다는 지금 전산이 좀 오류가 나서.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네. 자, 그러시면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은 조회 버튼을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3호, 335, 325, 315, 365, 원큐, 수술만 묻는, 입원만 묻는 가능 여부가 다 떠요. 그래서 가능, 불가 이렇게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이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설계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설계 전에 미팅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략 이 정도의 병력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가시면 미팅해서 말씀하시기는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인수 여부가 그냥 알아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상품별로 플랜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에서도 일반 표준 플랜이 있는데, 일반 표준 플랜이 있고 어무디라는 플랜이 있는데, 어깨, 무릎, 디스크, 근골격계 관련해서 입원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시면은 그걸로 통원 치료나 어떤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이런 플랜이 또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100%는 믿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훑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서 출력하는 것도 보여주죠. 동의서 출력하는 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요거 보이시죠? 선생님? 여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시면 돼요. 요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시면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LMS 본인이 인증 다 해서 인증번호 눌러서 출력을 하시면 보장 분석을 다 보고 출력이 가능하신 거고요. 보통은 이제 종이로, 그럼 요거 출력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고객님 성함, 그리고 모집 경로는 보통 소개를 누르시고, 여기 국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적.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면 이렇게 국적을 누르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국적. 요거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코드와 코드명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코드명에다가 CHINA 중국 요거를 누르셔서 조회를 누르잖아요. 나라 이름을 치면 돼요. 영어로 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중국 이렇게 딱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거를 국적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하실 때는 외국인 신분증 앞뒤가 다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류 기간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다 코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코드, 그리고 국적, 체류 기간, 이것까지 알아야 고객 등록이 돼요. 안 그러면 등록이 안 돼서. 보장 분석 못해요? 그거 없어요? 그쵸, 등록이 안 되니까. 동의만 너도 그냥 보장 되잖아. 그러니까 동의까지 해서 보장 분석까지는 되시나 출력은 안 된다. 그렇죠. 음. 어쨌든 동의 그거 없어도 동의해서 그냥 보장 분석. 그쵸. 근데 이제 동의를 하려면 국적은 알아야 되니 국적은 그래도 국적은 아셔야 알아야 된다.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좀 불편하신 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거. 뭐 동의는 한두 번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동의서를 여러 개 넣을 때 입력할 수 있잖아 계속.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출력해가지고 한꺼번에 넣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식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네, 잘 안 한장씩 돼요. 넣어서 낫죠. 뭐 많아야 2개 정도, 2-3개, 요 정도. 그러니까 10명을 내가 고객 동의를 해서 나 이 사람 걸 다 보고 싶은데 10명을 쭉 해서 다 팩스를 다 밀었어요. 근데 잘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실 때는 많아야 한 3명?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장기 가입 설계 여기 들어가시고요. 아까 이제 했던 그 화면이 나오잖아요. 상품이 쭉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간편보험, 간편사무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숫자가 없는 애가 있고 숫자가 있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의 차이는 숫자가 없는 애는 연만기, 갱신형, 갱신형이고요. 밑에 숫자가 있는 거는 새만기, 비갱신. 그렇게. 그런 게 있던데요? 아, 원투는 그거예요. 그 면책기간. 면책기간 차이신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새만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얘를 눌렀더니 뭐가 되게 많아요. 그쵸? 자, 그러시면 요거 어무디 플랜이라는 거. 아까 어깨, 무릎, 디스크,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이나 수술이나 뭐 치료받았던 분들 이 플랜으로 많이들 들어가시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플랜은 기본 플랜은 얘를 더블 클릭 하시면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어서 요 윗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몇 년에 몇 세까지 할 거다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20년이나 90세 들어가시고 무해지 형태는 환급금을 받을 거니 안 받을 거니 자 우리는 무해지로 해지환급 미지급형 요걸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진단금만 들어갈 거야. 암만 들어갈 거야. 이대만 들어갈 거야.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은 미적용으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면제형으로 하시면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납입 면제가 되시면서 다 모든 게 다 빠져나가지만 진단금만 들어가실 경우에는 특히 암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암하고 유사암 딱 요 정도로만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굵직한 게 빠져버리니까 납입 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납입 면제 미적용 요걸로 하시면 되고 보통 종합을 하실 때는 납입 면제형 이렇게 해서 자 단순 설계도 가능하시고요. 상세 설계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 상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고객 등록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단순으로 할게요. 잠깐 등록하는 것도 다시 알려드릴까요? 자 그러면 상세 설계 들어가셔서 여기 고객 등록 그러면은 아까 한번 봤던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하시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고객 이름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여기 직업정보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그러면 고객 등록이 완료가 되시고요. 우선은 단순으로 해서 여자 40세 기준으로 직업코드는 1급 자가용으로 해서 입력 완료. 자,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화면들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담보가. 그쵸? 너무 많아서 자,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선 내가 3대 진단을 먼저 넣고 싶어. 그럼 요거 클릭. 얘를 클릭을 하시면 3대 진단 애들만 쭉 이렇게 얘네가 소트를 해줘요. 소트를 해주면 요거는 납입 면제형으로 들어갔으니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는 들어가셔야 되고요. 요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암진단비. 암진단비랑 유사암 진단비는 세트.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암진단비 금액의 20%가 유사암 가입 금액으로 무조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자, 요렇게 하시고 여기 뇌혈관, 허혈성,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다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숫자 보이시죠? 요게 가입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자, 지금 여기 1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얼마까지? 2천까지. 자, 밑에 여기도 2천까지. 자, 이렇게 가능하시고 자, 6대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이건 담보 설명은 간단히 해드릴게요. 타사의 I49고요. 타사는 I49만 가능하시지만 저희는 부정맥과 심근병증, 심부전, 심장 염증 질환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싸요. 비싸서 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해주다 보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금의 100. 넣어주면 비싸니 안 넣어주면 또 너무 서운해. 자, 이럴 때 100만 원씩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보통은 진단금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글씨로 기본 계약 있고 밑에 80% 이상 후유장애 파란색 글씨 있죠. 얘네들은 기본이에요. 최소금의 100만 원.
사망을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1억도 넣으셔도 되고요. 자, 옆에 가능 금액 여기 또 있죠. 최대 3억까지 가능하세요. 가능 금액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더 넣으셔도 되고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최소 금액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수술. 암 수술 있으시고 요것도 유사암 제외랑 유사암 수술비 요것도 얘네들이 세트 1대1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요것도 동일하게 옆에 보시면은 가능 금액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1,000만 원 유사암 수술비 500까지. 그리고 이대 질환 수술비가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25% 체증형이 있고 회당으로 지급하는 수술비가 있으세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그 수술비가 금액 차이가 별로 없으세요. 체증형은 말 그대로 체증된 금액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자, 그냥 그러니까 회당으로 드리는 뇌혈관 수술비는 1,000만 원에 3,910원. 근데 25% 체증형은 1,000에 4,040원. 요거 밑에 걸로 체증형으로 넣어주시는 게 낫겠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거의 그 의미는 뭐냐면 수술을 최대 5번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액이에요. 가입금액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고 2회차부터는 25% 체증된 금액으로 최대 5회차까지 체증된 금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 수술이야 한두 번 많이 하셔야 한 번이시잖아요. 근데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2번, 3번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체중된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굳이 위에 걸로 넣어주시는 것보다는 아래 걸로 넣어주시는 게 고객한테는 훨씬 더 보장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으로 상해수술, 질병수술, 뭐 종수술, 질병수술에서도 특종 5대 질병 제외라고 해서 위에 질병수술은 정액이에요. 질병수술을 하시면 무조건 정액이 나가시는 거고요. 밑에 5대 특정 질병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 설계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옆에 보시면은 특정 5대 질병이 뭐냐. 왜 얘네들은 빼주냐. 자, 여기서 용종, 대장의 용종, 백내장, 뭐 혈관종, 림프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병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같이 중복 보장을 해주겠다. 그 의미시고요. 보통은 질병수술, 종수술 이렇게 N대까지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로봇 수술까지 이것도 같이 세트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클릭이 V 체크가 같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로봇 수술의 특정암 위에 거는 그냥 암이잖아요. 암하고 가로 열고 특정암 제외. 이거는 암으로 로봇 수술을 받으시면 1,000만 원 보장이 되시는 건데 밑에 특정암은 도대체 특정암이 무엇일까요? 자 보시면 전립선 갑상선 암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보자.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250이었어요. 25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다 올랐어요, 팀장님. 되셨고 자 그랬더니 골절도 좀 넣어주고 싶어요. 자, 골절 수술 깁스 딱 요 정도 뭐 기본 금액은 요 정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또 많이 하시는 간병을 체크를 했더니 뭐가 막 그냥 엄청 많죠. 간병의 종류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보내주는 거 그리고 돈으로 주는 거. 자, 이거의 의미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는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라고 해도 그거에 부여하지 않고 사람을 무조건 보내드리는 게 간병인 지원일당. 여기 보시면 여기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원. 질병상에 이렇게 나눠져 있으시고 그리고 일수가 30일, 90일, 180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세요. 이거는 내가 사람을 받을 거야. 자,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야 꼴랑 10,000원? 자, 10,000원이 아니에요. 10,000원이 아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보내줘.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고객님들, 그쵸? 그리고 밑에 70,000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건 동일하게 70,000원씩 다 지급이 되시는 거고 위에 10,000원 안에는 사람을 받거나
내가 요양병원을 갔을 때 1대1 간병을 하거나 공동 간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1대1 간병을 하실 때는 사람을 부르시면 돼요. 사람을 부르시면 되고 공동 간병은 우리가 다인실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기준 병실 한 5인 정도 잡아요. 그럼 5인 정도 잡았을 때 간병인 그 공동 간병인이 보통 일반 간병인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하루 일당 한 5만 원 잡거든요. 회사에서도 저희 5만 원 잡는데 이 사람을 여러 명이서 5명이서 나눠서 쓴다라고 하면 내가 부담할 금액이 예를 들어 열흘을 이 사람을 5만 원짜리를 썼어. 그러면은 50만 원을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을 뭐 환자가 5명이었어. 그럼 5이 나눠. 그럼 10만 원씩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업체에 주는 간병 그 금액이 14만 500원이에요. 작년에는 13만 5,200원이었는데 저희가 요거는 10년 갱신형이잖아요. 팀장님들 보시면. 10년 갱신형은 가입하는 1년 시점부터 10년까지 5,200원씩 체증된 금액으로 요양병원에 갔을 때는 공동간병을 했을 때 고객님께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작년에는 13만 5,200원이었는데 올해는 14만 뭐 200원, 500원 아마 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공동간병에는 내가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청구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밑에 30일짜리, 90일짜리, 180일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여기 간병인 사용일당 15에 5에 7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요건 돈으로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사람을 불렀을 때 15만 원, 요양병원에 갔을 때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가셨을 때는 7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질병 바로 보장이에요. 팀장님들. 상해만 바로 보장이 아니고요. 오늘 가입을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돼. 강간통을 들어가야 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병동을 들어가야 돼. 이럴 경우 바로 보장되세요. 질병. 감액, 면책 따로 없으세요. 그리고 80세까지는 동일 금액 들어가세요. 15만 원, 5만 원, 7만 원. 대신 81세부터 90세까지는 10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가입 한도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조금 내려가실 수 있어요. 팀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일단 내가 어떤 담보를 놓는지 보고 싶어. 자, 그럼 여기 요거 선택 담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시고 보험료 산출 오래 걸리네요. 노트북들이요. 오늘 그리고 전산이 좀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배서센터가 따로 있어요. 1670-5075 메모하세요, 팀장님들. 1670-5075 배서센터가 있어요. 내가 1670-5075 배서센터가 따로 있어서 배서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여기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준비하실 거는 증권번호하고 고객님 신분증 준비하셔서 전화하셔서 일단 화면을 열어놓으세요. 계약 상세조에 들어가시면 증권번호 누르시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뭐를 할지 뺀다, 넣는 건 안 돼요. 상해담보가 그리고 가능한 게 있지만 가족 일배책이라는 담보 아시죠? 그 담보는 가입한 시점에서 한 달 안에만 배서가 가능해요. 추가로 넣으실 수 있는 게. 한 달 넘으시면 추가 배서 안 돼요. 오늘. 여기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다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하고 나셔서 종이로 뭐 청약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577 7711 1번. 그다음 모니터링 인코라는 번호예요. 1577 7711 1번. 고객이 직접 전화를 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되시니까 모니터링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모니터링 내가 받는 역콜도 그 번호랑 동일해요. 1577 7711 그리고
1566-7711 여기는 저희 콜센터예요. 콜센터니까 뭐 전화 실손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객이 계약을 다 했는데 저희는 카드 수납이 되는 거 아시죠? 1회차 카드 수납 가능하시고요. 2회차 계속분도 카드 수납 되는데 타사는 팀장님들이 다 매달 25일날 이걸 다 눌러주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자동 수납이에요. 그래서 증권번호가 뜬 동시에 바로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해서 계속분 이걸로 등록할게요 라고 하시면 다 등록이 되시니까 그건 콜센터 통해서 하셔야 되고 이거는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팀장님들이 대신 못 해주세요. 직접 하셔서 고객이 등록하시면 유효기간만 잘 챙기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세 가지 번호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산이 너무 느려서 일단 보험료 산출 저장까지 누르시면 화면이 넘어가는데요. 우선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1번 계약 정보, 2번 가입 설계. 지금 이 가입 설계 화면이 2번이 이거예요, 팀장님들. 그리고 3번을 누르시면 알릴 의무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전사가 알릴 의무 1번이 바뀌었잖아요.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만 우리가 물어봤었지만 그전에는 감기 통원에 대해서는 고지 안 하고 그냥 들어갔었어요. 간편.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건 간편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고객님이랑 면담을 하실 때 3개월 이내 통원 치료, 추가 검사, 재검사, 완치 여부 물어봐 주셔야 되고요. 예, 완치 여부. 그리고 여기 알릴 의무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밑에 보시면은 2번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1번에. 1번 3개월 이내 확정 진단을 누르시면 그 밑에 2번 수술이 있는데 2번 수술은 예외 질환에 한해서예요. 모든 2번 수술이 다 여기다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외 질환. 간편에는 예외 질환이 있잖아요. 용종, 위용종, 대장용종, 뭐 자궁, 뭐 근종, 뭐 피부, 뭐 치과, 뭐 이런 것들, 뭐 하지정맥류,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 예외 질환에 한해서만 2번 수술을 체크해서 완치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넘어가요. 승인 다 나요. 그러니까 고지 안 하고 나중에 청구했을 때 했냐 안 했냐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알릴 의무가 조금 더 세세하게 세분화가 되신 거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외라고 또 뜨거든요. 지금 이 상태라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그 외를 누르시면 거절이에요. 거절이라 3개월 지나셔야 돼요. 무조건. 3개월 지내셔야 되고 이제 저희는 예외 질환이 타사는 보통 한 달 후에 가능하시거든요. 오늘 대장 용종을 뗐어.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한 달 뒤에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만 지나면 예외 질환 고지하시고 가입 가능하세요. 약간 달라요. 그게 인수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타사는 한 달이지만 메리츠는 일주일 뒤에 가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주일 뒤에 내가 넣었는데 거절이야. 가입 불가야. 그 왜일까요? 이게 보상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시면 3개월 지나셔야 돼요. 보장 금액이 큰 고객들 그걸 고액으로 보거든요. 단기간에 고액으로 보시기 때문에 가입 불가라고 뜨시는 분들은 이제 고액권으로 받아가셔서 300만 원 이상 타가셨기 때문에 좀 쉬세요. 3개월 있다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갔다 들어왔네. 이거 직접 인콜할 때요. 네. 계약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해야 돼요. 그럼요. 어차피 증권번호 다 나오고 수납 다 잡혔는데. 눌러주세요. 그 자리에서 팀장님 그냥 카드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시면 카드 등록까지 다 해버리세요. 그래도 돼. 증권번호 다 나오면. 네?
설계하는 거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알릴 의무. 잠깐만. 고객 혹시 설계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가게학교 들어가. 가요? 일단 요거 알뜰 무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설계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알릴 의무를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험료 산출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3번 알릴 의무. 간편하고의 알릴 의무는 좀 달라요. 달라서 요거는 완전 표준체. 표준체는 우리가 간단하게 33155 다라고 보시면 돼요. 3개월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질병확정, 진단, 투약. 그리고 2번에 3개월은 뭐 마약이나 뭐 수면제 뭐 이런 것들 드시는 것들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하고 4번의 차이는 뭐냐면 기간 차이예요, 팀장님들. 1년이 안 됐어. 고객님이 병원 다녀오신 게. 그러면 여기 3번에다가 최근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추가검사, 재검사 받은 사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곳에 예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병명, 증상 및 원인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감기.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다 비슷한 코드예요. 다 비슷한 코드니까 이 중에서 뭐 코감기, 목감기, 뭐 오한 뭐 열감기 이 중에서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확인. 여기서도 확인 누르시면 치료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 예. 치료 방법은 통원이면 통원, 2번이면 2번, 수술이면 수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2번 며칠 했어요? 뭐 3일. 통원 며칠 했어요? 3일. 치료 병원은 굳이 명칭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점 찍어주시고 치료 시작일은 뭐 2024 0112 그리고 지금 2번 3일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4 0115 자, 이렇게 날짜 해주시고요. 기간 아셔야 돼요. 고객님들한테 이거 꼭 여쭤봐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치료를 했냐 안 했냐. 재발 여부는 있다 없다 체크해 주시고요. 완치 여부 예 아니요 체크해 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자 여기서 요거 빨간 네모칸을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또 상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치료 내용 통원 며칠 했어요? 15 이상 미만. 2번 몇 회를 했습니까? 날짜가 아니고 회예요. 같은 걸로 몇 회? 그럼 1회. 그러면 동반 호흡기 질환 있어요? 없어요? 뭐 폐렴 있었어요? 뭐 부비동염 있었어요? 편도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면 없음. 그럼 싹 사라지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5년 이내 게 또 있었어요. 5년 이내 게 또 있었으면 자 어디에서 봤냐? 어디 갔어? 5년 이내 거야. 그러면 여기 5번 있잖아요. 여기 얘 누르고 똑같이. 근데 내가 질병이 이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입력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추가.
추가를 눌러주시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쭉 생기세요. 그래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아, 나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삭제할래? 예. 그러면 내가 추가했던 행들이 다 삭제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가 되시고, 여기까지 이제 알리르면 고지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운전을 하냐, 안 하냐, 그럼 예, 아니요 체크해서 요게 해주시고요. 화물차도 영업용과 자가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업 자가용도 나눠주셔야 되지만, 그 무게도 나눠주셔야 돼요. 2.5톤 이상 미만.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고객 직업을 입력을 할 때 상해담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이게 좀 중요하게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자가용 화물차 보니까 2.5톤 미만 많이 운전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고지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 작업자로 들어가면 이게 직업급수가 아마 2급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인테리어도 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해. 그럼 어떤 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위험한 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농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화물 자가용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작물 재배로 넣으실 게 아니라 위험한 애로 넣으셔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으실 때 문제가 안 되세요. 이게 별로 아니야. 만약에 뭐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가끔 운전을 하셔도 한 번 하셔도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아이로 넣어주셔야 돼요. 직업 넣으실 때. 그래서 화물차, 영업 자가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자,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도대체 고객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번호판을 물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노란색이니 흰색이니, 노란색은 뭘까요? 영업용, 흰색은 자가예요. 요렇게 물어보셔도 무관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셨고요. 자, 알림은 이제 고지까지 다 되셨어요. 다 되셨으면, 자, 여기서 조금 심오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나이는 60세예요. 근데 혈압하고 고지혈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플랜을 어떻게 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6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간편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병력이 없대. 나 고지혈하고 고혈압밖에 없어. 뭐 고혈압밖에 없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플랜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요 네모칸 보시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플랜 블록이를 하시면 요 위에 인수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19세부터 60세까지 전화 약봉도 할증 플랜은 뭐냐면 고지혈,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젊은 분들도 이거 약 드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왜 간편을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플랜을 타시면 되고요. 이 플랜을 타시면 기본 플랜이 이렇게 쭉 따라오지만 나는 이거 굳이 넣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설계했던 걸로 갈래? 라고 하시면 유지를 하시면 기존 설계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위에 이 네모칸이 전화, 약봉투, 할증 플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보험료 산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표준 안 돼요. 다 간편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자율조정이라고 뜨면서 전화심사 또는 뭐 약봉투인데 질병 고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확인 누르시고 알리르면 들어가세요. 자, 이 사람이 진단받은 지가 얼마나 됐고 그런 걸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우선은 5년 이내로 다 들어가세요. 예로 들어가시고 매일매일 약은 복용하시잖아요. 그러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요거 체크해 주시고 돋보기 들어가셔서 이분이 고혈압만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질병명을 고혈압 엔터. 그러면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 예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확인. 치료 여부, 뭐 통원, 입원 없고, 뭐 통원 하루 했고, 병원은 모르겠고, 자, 여기는 최초 진단일을 넣으시는 거예요. 최초 진단일이 예를 들어 22년 1월이다. 그리고 재발 여부는 없지만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시니 완치가 아니오죠. 자, 아니오 체크해 주시고 여기 시나리오 들어가세요, 팀장님들.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할 거야? 무서류 할래? 서류 할래? 방문 진단 할래? 우리는 무서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무서류. 초진 시기는 22년 01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보통 혈압은 120에 80이잖아요. 80 기본 수치 넣어주시고 복용 중인 약 넣어주셔야 돼요. 아셔야 될 거는 약, 병원, 방문 주기 그리고 동반 여부까지는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일반 표준치해를 고지혈이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들어가시려면 자 복용 중으로 하시고 요거 초록색을 눌러주세요. 약이 나와요. 양면 꼭 여쭤보셔서 여기다 넣어주시는데 보통 고혈압은 트윈스타전 요거 많이 드시거든요. 요거 해주시고 알리를무 고지 해주시면 얘가 이름이 따라와요. 그리고 병원은 그냥 뭐 우리 병원 보통 3개월 가시잖아요. 3개월 매일 복용 여부 예. 아니요 하시면 이거는 서류 심사 무서류 안 되세요. 서류 다 가져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동반 질환은 고지혈, 당뇨 이 중에서 있다 없다. 고지혈 있다. 그럼 고지혈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저장. 그럼 고지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다 어려우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요 정도로만 있다라고만 알려드릴게요.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시니까 뭐 일반 플랜은 이렇게 타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간혹 실비 동시 설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비 저희는 단독이 안 돼요. 상해랑 못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해지 일반 그 우리 알뜰 보장 얘가 제일 무해지로 가장 저렴한 상품이거든요. 최소 보험료 25,000원이에요. 요거랑 같이 여기 보시면 실손 여기 상품 추가가 있잖아요. 우선은 제가 삭제할게요. 아이고 본인만 된대. 그러면 지금 삭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종합을 내가 해놨어요. 해놓고 나서 실비까지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실손 의료비 상품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자, 이렇게 따라와요. 자동으로. 얘네들이 따라와서 보험료 산출.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세트로 동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뭐 고혈압을 제가 고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심사가 뜨지만 이 상태에서 심사 요청을 눌러주시면 심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핸드폰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뭐 승인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하다가 승인 안건이든 아니든 뭐 안 난건이든 뭐 그런 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는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 툴만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 우리 집화면 들어가셔서 잊어버리지 않을 거는 동의 가입설계 동의. 가입설계 동의를 먼저 하시고요. 요거 가장 1번 먼저 하실 거. 내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고객을 하나 어디서 데려왔어. 그럼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어. 그럼 주민번호, 고객님 성함, 모집 경로는 소개, 뭐 지인, 뭐 등등 이런 거 넣어주시고 되고 여기에 생성 누르면 프린터가 쭉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바일로 고객님이랑 같이 있어. 그럼 내가 종이 출력을 못해. 그럼 모바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누르시고 고객 이름, 휴대폰 번호, 뭐 모집 경로 아까랑 똑같이 하셔서 요거 인증 URL 발송. 그러면 고객님 핸드폰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누르셔서 인증하시면 바로 돈이 풀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여기에 사람 모양, 고객 등록. 그러면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하시는 업무까지 하고 저장. 여기까지. 이게 제일 기본이니까 요것만 알으셔도 나중에 설계하실 때는 설계는 계속 하다 보면 뭐 눈에는 들어오실 거고요. 하시다 안 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 가입 설계를 하려면 요거 장기 가입 설계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실 때는 요거 간편보험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라 했어요. 팀장님들. 자 그럼 여기다 아까 누구였지? 전상보. 자. 뜰려나?
안 나오네. 지금 오늘 전산이 이상한가 봐. 이거 이렇게 고객을 누르면 조회를 해서 이게 시뮬레이션이 다 뜨거든요. 근데 뭐가 좀 잘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품 이렇게 뭐 초이스 하셔도 되시고요. 궁금하신 거? 응. 도장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이제 출력이 되는데 네네. 이거는 뭐 이렇게 비교 뭘 하나 해서 나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출력하셔서 가입 설계 동의를 했을 때는 보장 분석은 보이는데 종이는 출력이 안 돼서 그 설계를 한 건은 하셔야 돼요. 설계를 한 건을 하셔야 이게 얘가 풀려요. 제일 쉽게 그냥 볼 수 있는 방법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LMS. 고객이 모바일로 직접 동의하셔야 돼요. 제 말씀 종이로 출력할 때 그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설계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한번 쭉 눌러보시고 저장하시고 설계를 하나 띄워놓으시면 돼요. 네네. 수익까지 받아야 돼요? 아니면 보험료만 그 보험료 계산까지 하셔서 이게 설계를 했다라는 창이 하나가 있으면 될 거예요. 안 받아도 다 LMS 안 받아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나오는 거는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사무상을 가지고 자, 이분이 실비가 있다 없다. 자, 실비가 없으면 청구력이 없으니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 보통 청구하셨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실비가 없고 나한테 보지도 않았어요. 제일 위험한 분이세요. 그런데 네. 여기서 막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 튀어나온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건강보험. 네네. 저희가 이제 실비를 보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너 병원 어디 갔다 와서 병원 좀 내놔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손사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화면을 딱 띄워놓고 건강보험공단 띄워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 뭐를 해서 뭐를 받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거기서도 잡아낼 수 있어요. RC패스를 돌리는데 실비 없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신 분들은 맞아요. 순수 고지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간편 고지가. 그러니까 고객이 알려주는 거, 나 용종 뗐어, 백내장 했어, 허리 아파서 뭐 수술했어. 이거 알려주신 대로만 저희가 고지를 해서 승인이 나는 경우는 정말 요 정도로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고지를 했는데 뭐 가입 불가가 떴어. 그러면은 이분이 더 청구력이 더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비 없는 분들은 고객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를 넣어도 다 승인이거든요. 없어.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보통 뭐 80세 이런 분들은 실비 있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다 승인이에요. 사모 다 승인. 근데 이런 분들을 무작정 넣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가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청구 보상을 할 때, 그러면 그때는 또 그거 확인을 할 때, 그럼 직접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나온 것만 또 다른 거 있어요.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것만 또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내가 이 사람의 병력도 몰라. 말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몰라.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봤는데 간편 3호는 안 돼. 뭐 3, 3호도 안 돼. 근데 봤더니 저희가 입원만 수술만 묻는 상품이 있어요. 또 이거는 되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병력이 있기는 있었구나 라는 판단 하에서 팀장님이 이제 미팅을 하시거나 그런 걸 하시라는 거죠. 얘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얘를 믿으시면 안 돼요.